오늘의 주인공 배우 설경구 씨, 조진웅 씨 그리고 용수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바랍니다.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와, 지금 세 분만 무대 위에 오르셨는데도 이 존재감이 무대를 꽉 채우는 것 같습니다. 설경구 씨부터 인사와 함께 캐릭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펌 승률 거의 100%를 자랑하는 로펌 변호사 장수 역을 맡은 설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진웅 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뒤에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깡패죠. 예. 돈 좋아하는 깡패 역할, 연기 역할 맡은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퍼펙트맨을 연출한 신인 감독 용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신인 감독답게 지금 무척이나 긴장하신 것 같은데 감독님 괜찮으세요? 청심환을 까먹고 왔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신인 감독 지금 너무 이렇게 잘하고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누구? 네, 우리 와이프 분께서 네. 네, 저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네, 좀 이쁜 옷을 좀 골려주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입봉인데다가 공식적인 첫 자리이기 때문에 감독님에게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예, 이번에 정말 데뷔작이라고 들었는데 데뷔작에 설경구 씨와 조진웅 씨, 진성규 씨, 허준호 씨, 지승현 씨, 거기 김사랑 씨까지 정말 이 캐스팅이 완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퍼펙트맨 어떤 영화입니까, 감독님? 네, 아까 사회자분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퍼펙트맨은 우선 서로 극과 극인 캐릭터인 장수와 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 반전 코미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두 남자의 네, 그런 환장 케미, 상극 케미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상 캠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장 캠입니다. 네. 감독님 직접 각본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네, 어떻게 사는 게 가만있어요. 잠깐만. 가치 있게 사는 일. 아니 잠깐만. 너무 외운 거 티가 나잖아요. 지금 좀- 끊기면 이러면 제가 까먹거든요. 예. 자, 감독님 심호흡 한번 하시고 들어갑니다. 네, 일단 외운 거 한번 좀 우리 보고는 말을 하듯이 해라 이래놓고 본인은 외워서 얘기를 하고. 일단 네, 오늘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우리 장수 연기 두 캐릭터를 통해서 네, 어떻게 사는 게 네, 진정한 오늘을 제대로 소비하는 일일까에 대한 고민을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기획하게 된 데 있어서 감독님이 큰일을 겪으셨다고요. 제가 예. 네, 좀 예전에 좀 큰 사고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체 마비를 겪은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소중한 분들을 좀 떠나 보내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수나 연기라는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쾌하게 한번 풀어보고자 네, 퍼펙트맨을 이제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또 감독님의 그런 경험이 또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설경구 씨께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이 퍼펙트맨을 선택하게 된 이유. 이거 해야겠다. 네, 일단은 저는 일단 책이 재밌어야 했고, 근데 감독님이 그 웹툰을 그리셨던 분이라서 그랬는지 그 장수의 캐릭터를 제 얼굴을 가지고 이미? 헤어스타일부터 해서 그림을 그려서 책을 같이 보내주셨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안 해봤던 얼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안 해봤던 얼굴이라서 새로운 얼굴을 또 한번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예, 그리고 뭐 쇼박사와의 우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조진웅 씨가 먼저 캐스팅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조진웅 씨가 요새 기분이 참 좋다. 좋죠. 예, 기분이 참 좋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조진웅 씨? 예. 그때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촬영할 때도 완벽한 타인 개봉해서 뭐 좋은 성과도 냈었고 그 전에 독전, 공장 뭐 그래서 조진웅 씨 한번 결정을 한번 믿어보자 한번 같이. 그리고 또 이분과 또 같이 해보고 싶은 처음으로, 마음이 네. 처음이고 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설경구 씨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탄탄한 시나리오, 재미있는 시나리오와 그리고 조진웅 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진웅 씨야말로 평소에 롤모델을 설경구 씨로도 꼽으셨었는데 이번에 함께 하셨어요. 평소 롤모델이 아니고요. 제 인생의 롤모델. 인생의 롤모델. 와. 그러니까 뭐냐면 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설경구 선배님은 저의 이제 연기의 하나였던 롤모델이었어요. 예. 98년도에 제가 군대 휴가 나와서 학전 그린 학점 그. 지하철 1호선을 지하철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주 정말 배우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발이 땅에 안 닿아 있더라. 날라다닌다. 제가 그걸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때 선배님께서 무대 바깥에 이렇게 관객들 퇴장로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군복 입고 있었어요. 네. 휴가 나왔기 때문에. 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갖고 당당하게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영화에서 뭐 함께. 집에 안 가보셨죠? 경경 집에 안 저희가 가보. 뭐 갈 일이 없지 않을까요? 예. 집에 가면은 따로 술 먹는 이렇게 그 놀이공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책장 같은 게 쫙 있어요. 대한민국 상이라는 상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그쵸. 대단- 살아있는 증인 아닙니까? 예. 야, 전 그거 보면서 무슨 상을 다 타셨어요, 그냥? 예? 무슨 사담 나누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방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죠? 예. 근데 그만큼 제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선배님과 함께 협연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선배님께서 뭐 까칠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열어주시었고, 제가 노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고요. 이렇게 막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해봤어요. 품어주셨죠. 먼저 캐스팅이 되셨고 그 뒤에 이제 설경구 씨가 오케이 장수역으로 하겠다. 그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 와이프랑 펄쩍 뛰었죠. 정말 인간이 이렇게 높이 뛸 수 있나? 몇 미터 정도 뛰었는지 여쭤봐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정도. 천정이 머리에 닿았던 건 기억나요. 농간 같죠. 정말 예, 보였어요. 집이 층고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천장이 닿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감독님, 진짜 이 두 분의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서로에 대한 믿음만 들어도 퍼펙트한 호흡이 아닐까라고 기대가 되는데, 감독님은 진짜 첫 연출 데뷔작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제가 뭐 전생에 나라를 2번 구하지 않았나.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첫 작품인데 이렇게 큰 배우님들과 같이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네, 솔직히 영화가 끝난 지금도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긴 하거든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도 저한테 실감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생에 뭐라고 나라를 구했다고요? 네, 우주를 영화 망하면은 마지막에 역적질한 거예요? 자, 조진웅 씨. 요즘 죄송합니다. 지금 의식의 흐름이 제가 지금 어디 괜찮으신 거죠? 갈 데가 없어. 잘 좀 봐주세요. 퍼펙트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이 퍼펙트한 조합 저희 관객들에게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파 두 배우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설경구, 조진우 이 두 분이 어떤 또 새로운 매력과 시너지를 선사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크를 통해서 올 가을 최고의 퍼펙트맨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체험 극과 극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설경구 씨는 까칠한 로펌 대표고요. 조진웅 씨는 철없는 꼴통 건달입니다. 자, 두 분이 정말 영 안 맞는 캐릭터일 것 같은데 보통 영화에서 두 명의 주인공이 있으면 뭐 환상의 케미, 퍼펙트한 케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은 상극 케미, 환장 케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의 특징을 차트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차트가 뜹니다. 자, 차트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상반됐다라는 게 느껴지죠. 예, 각자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성이 무척이나 뚜렷하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설경구 씨 장수부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돈이 100%예요. 그에 비해서 체력이 10%. 설경구 씨,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예, 뭐 높은 승률을 자랑하다 보니까 뭐 연매출 뭐 몇백억의 큰 대형 로펌이고 하다 보니 뭐 돈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예, 패션은 근데 제가 시한부 인생으로 나오는데 네. 또 제가 감독님한테 부탁드렸던 거는 뭐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해서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여줘서 관객들한테 힘들게는 보여주지 말자. 그래서 옷도 좀 잘 입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폼 잡다 갔으면 좋겠다. 자기 관리 하다 보니까 이제 패션도 신경을 많이 썼게 됐고, 체력은 뭐 아무래도 기력이 없죠. 예, 그 조진웅 씨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저의 발이 돼주고, 손이 대주고. 예, 손이 돼주는 그런. 자, 체력이 이렇게 수치가 나온 데 비해서 실제로 제가 아는 설경구 씨는 체력이 100%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이 체중 관리를 위해서 줄넘기를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아니요, 체중 관리는 아니고 이제 줄넘기가 습관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예, 습관성 줄넘기라서 매일 해야 되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볶이를 워낙 좋아하셔서 떡볶이는 포기를 못하고 예, 떡볶이는 고민을 안 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고민을 안 합니다. 그냥 떡볶이를 드시고 그냥 먹습니다. 예. 그리고 줄넘기를 2배로 하나요? 아니요, 뭐 똑같이 합니다. 그냥 기분 좋게 먹은 거는 또. 0칼로리. 예. 자, 떡볶이와 줄넘기 체력의 비법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보면 연기는 정반대예요. 장수한테 없는 체력이 지금 100% 빵빵하게 가지고 있고 돈이 0%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연기. 돈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0이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이 사람. 마이너스니까. 빚이. 빚이. 빚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반대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인싸력은 뭐예요? 인싸력 이제 잠시 후에. 인싸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이드, 지금 모르시는 분위기인데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옆에서 설경구 씨가 아웃사이더 반대라고? 아웃사이더 네? 그러면 인싸? 네, 저는 아웃사이더죠. 인사 아웃사. 이제 알겠어요?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네네네네네네. 지금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알아야 되나요?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자, 일단 돈이 저렇게 없어진데 마이너스까지 간 데에는 주식이 큰 역할을 했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은요, 투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기 입장에서는 네, 그죠? 무식하게 주식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잘 알아보고 그럼 뭐 잘 알아보고 네. 하면 좋은 자산 투자로 해야 되는데. 자산 투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영화를 보세요. 투기로 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지금 본인이 투기를 해서 그쵸 작품에서 망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싸력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인싸 설경구 씨가 설명해 주시죠. 인싸 뭡니까? 이 지천명 아이돌로서 설명해 주시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싸 아싸. 대충 알아요. 인싸 인사이더 그죠? 아싸 인사이더 그래요.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굉장히 활발하고 친구 많은 사람과 아웃사이더 이제 친구 많은 사람. 친화력이 그러면 정령은 아웃사이더야. 진짜 아웃사이더라고요. 정확히 지금 보시면 인싸력이
연기는 거의 뭐 핵인싸예요. 100%. 장수는 100% 아웃사이더예요. 그렇죠. 0%입니다 지금 거의. 자 그렇다면 조진웅 씨가 연기는 100% 인싸력이 핵인싸. 핵인싸. 예. 핵인싸입니다. 내 인생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핵인싸 연기가 장수를 만나면서 장수도 약간 인싸가 되나요? 그게 궁금해요. 영향을 끼칩니까? 이거 얘기해도 돼요? 뭐 이렇게 뭐 대충 못할 게 그쪽, 없죠. 뭐 그쪽 예, 영향을 주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전에 알았던 그 일상이 지금 와서 너무 소중했던 거죠. 연기한테는. 예. 근데 사실은 장수 캐릭터가 인싸력이 없지만 실제로 경경님은 인싸력이 저보다는 훨씬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실제 삶에서는 저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아웃사이더 돈이 아닌데? 아웃사이더는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아는 조진웅 예, 인싸죠. 예. 네, 제가 좀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고. 근데 또 이제 주위 사람들 엄청 잘 챙기시는 약간 친데레 아싸. 오죽했으면 그 집에 가고 그 트로피를 제가 볼 때는요 자랑하려고 부른 것 같아. 너 이렇게 상 타봤어? 그렇게 뭐 이런. 집에 사람들을 초대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인싸 아싸를 설경구 씨가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서 역시 지천명 아이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모습도 약간 설경구 씨 꾸안꾸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꾸안꾸. 예. 안꾸. 예. 예, 오늘 꾸민 듯 안 꾸민 거. 예. 자, 좋습니다. 기자님들 다 아시는 거 아니었나요? 예. 자, 그러면 캐릭터들 개성이 무척이나 지금 뚜렷한데 마지막으로 좀 패션 좀 볼게요. 패션. 자, 조진웅 씨 연기가 장수한테 지금 90대 0으로 참패를 한 조금 전에 차트를 보셨는데 지금 스틸 나왔죠? 거의 우리 연기는 본인은 되게 만족하는 것 같은데 패션 테러리스트 수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직접 사진 보시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좋아하셨다면서요, 조진웅 씨? 처음엔 입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저런 옷을 입으면요 굉장히 옷을 보면 거부감이 생겨요. 입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 특별한 느낌이. 그럼요. 예, 완전히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감독님, 오늘 그 연기의 패션 감독님의 스타일에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물론 극 중에 제가 입던 옷 한 벌이 뭐 연기 옷이 되긴 하지만 들어갑니까? 네, 네 결혼 전에는 저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결혼하고 나니까 와이프님께서 부끄럽다고 다 불사질러 버린다고 해가지고 불사 지른다고 네. 얘기를 해서 네. 예. 근데 연기의 의상 컨셉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연기라는 캐릭터가 이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좀 이상만 좇는 네.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의상 컨셉 역시 조금 비현실적인 의상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 옷이 인간 조진웅 선배님이 입으면 이상하겠지만 인간 강연기가 입었을 때는 저렇게 찰떡처럼 어울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지금 만약에 내 주위 사람이 저렇게 입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자 그렇다면 패션 센스 90%의 장수의 패션 한번 왼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수트핏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각 잡힌 수트. 설경구 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장수 성격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까칠하고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뭐 옷도 그렇고 모든 거에 좀 완벽해야 되는 같이 옆에 두면 좀 재수 없는 캐릭터죠. 옆에 있기에는 까칠할 수 있습니다. 까칠하고 힘들죠. 그 캐릭터 맞춰주기가 주변 좀 불편하게 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 중에 캐릭터 설명하시다가 왜 패션도 그렇게 설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두 분의 패션 좀 여러분 봐주세요. 제가 아까 이제 꾸안꾸라고도 얘기했는데 정말 완벽한 수트핏을 두 분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니 저기 조진웅 씨 다리가 상당히 기시네요. 자 그렇다면 자 제가 이런 부탁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자 두 분 다
지금 당장 패션.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도 멋있어요. 자, 저기 진웅이 두 분 다 지금 당장 패션지 화보를 찍어도 지금 완벽한 A컷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자, 조진웅 씨 먼저 갑니다. 자, 조진웅 씨 패션 화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하지 마. 갑니다. 가만히 있어 이 사람아. 갑작스럽게. 아니 근데 저는 근데 형님하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흥분을 하고 너무 아세요? 너무 좋아요. 설경구 씨가 가만히 있어 하면서도 되게 좋아하고 계세요. 저 땀 났어요. 네, 제가 그만해 하시면서 베스트 컷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감독님은 안 찍을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감독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패션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다 오늘 컨셉도 되게 멋지게 또 포토타임도 함께 가져봤고요. 이렇게 정말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유쾌한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함께하는 영화 퍼펙트맨, 이 신의 한 수 캐스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감독님, 네. 설경구 씨를 캐스팅하신 이유가 딱 4글자로 표현이 된다면서요. 네. 뭡니까? 잘생겨서. 네. 잘생겨서. 연기적으로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 아니신 것 같고요. 설경 선배님 얼굴은 뭐랄까 보면 하염없이 잘생겼다. 하염없이, 그러니까 그런- 보면 볼수록 네, 점점 이게 더. 정말 보고 싶은 얼굴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잘생겼다라는 얘기가 핸섬하다, 멋지다라는 뭐 얘기도 되겠지만 일단 배우님의 얼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연기적인 스펙트럼이 넓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모든 잘생김을 다 연기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진웅 씨를 캐스팅하신 이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물론- 열일하고 계시는 물론 잘생기셨고, 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내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통하였다 이 정도로 통하였다. 통하였다. 네. 글쎄요,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근거 없는 제가 좋아한. 아, 네. 제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 퍼펙트맨이라는 작품은 이 조진웅 선배님과 그냥 통할 것 같다. 네.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요. 네. 왠지 조진웅 선배님과 이 작품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네. 자신감이. 네, 네. 퍼펙트맨이 품은 정서를 누구보다 깊이 잘 파악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통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개성 만점의 캐릭터와 그리고 물화일체의 모습을 예고하는 우리 배우분들의 활약 기대를 해보면서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경구, 조진웅 이 두 캐릭터의 싱크로율을 알아보는 케아일체 토크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설경구 씨의 키워드 주시죠. 네. 자, 엄근진, 외톨이 그리고 알사탕이 나왔습니다. 설경구 씨는 영상에서도 이제 나왔다시피 굉장히 이번 캐릭터는 까칠하면서도 진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독종 같은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런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데 있어서 눈빛이 굉장히 중요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스펙트럼이 워낙 넓으셔서 그동안 안 해본 연기가 없을 정도인데 이번에 동공 연기에 도전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게 아프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얼굴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는. 네. 신개념 동공 연기. 예, 기대를 해보면서 설경구 씨의 연기의 경지
어디까지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지금 외톨이에요. 아까도 이제 인싸 아싸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장수가 인싸력이 제로입니다. 0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리고 연기를 맞춘 상대가 오로지 조진웅 씨밖에 없다고요. 조진웅 씨도 사실은 뭐 저의 그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강제 봉사 명령 때문에 예, 함께 만나. 저와 저에게 이제 봉사 활동하러 오면서 만나게 된 거지 순수한 마음으로 만난 건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라는 인물을 정말 싫어하는 캐릭터인데 장수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없는 걸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서서히 이 상극인 인물한테 좀 상극인 서로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워낙 뭐 못되게 살아가지고 해서는 안 될 변호도 많이 했고, 예. 아마 치탄받아야 될 캐릭터다 보니까 주변에 진심으로 저랑 소통하고 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장수는. 예. 지금 마지막 키워드가 알사탕인데 조금 전에 인터뷰 때 조진웅 씨가 말씀을 하셨죠. 설경구 씨와 함께 연기를 하는 것은 매일매일 알사탕을 먹는 것과 같았다. 굉장히 표현이 신선한데 이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조진웅 씨. 실은 이 표현은 네. 끝까지 간다 김성훈 감독님의 표현이었어요. 감독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김성훈 감독님 그때 52회차인가 그랬어요. 저희 영화가. 근데 매일 51개의 알사탕 중에 오늘은 하나를 까먹는 것 같아. 그게 오늘 하루가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만큼 나는 아까워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울컥하지? 이런 생각이 나니까요. 저는 조진웅 씨가 더 알사탕 같은데요, 저는. 저는 조진웅 씨가 이렇게 유연하고 그런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진짜 제가 보니까 우리가 환장캠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지금 아끼고 함께 위하는 마음이 환상의 캠이네요, 정말. 그렇다면 알사탕을 먼저 받으셨잖아요. 알사탕에 대적할 만한 조진웅 하면 설경구 씨? 사탕으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매일매일 그 한 봉지에서 알사탕을 하나하나 꺼내는 그 설레임을 표현해 줬다면 과연 우리 설경구 씨가 생각하는 조진웅 씨와 함께 연기를 하는 건 사탕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사탕으로 받아야 재밌을 것 같아서 조진웅 씨는 저보다는 물론 후배지만 옛날 사탕 같아요. 옛날 사탕. 예스럽고 진중하게 예. 크고 그 눈깔 사탕이죠. 예, 예. 크고 이 설탕 굵은 입자가 이렇게 겉에 붙어 있고 옛날에 신호등 입에서 오래오래 이렇게 갖고 있는 사탕. 후배인데도 그 몇 달 전인가 어느 감독님이랑 술 한잔 하면서 조진웅 씨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진 않았는데 오디션 옛날에 무명 때 오디션 봤던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인상이 깊게 나왔던 배우라고 조진웅이라는 이름이 잘 없었을 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30분 동안 혼자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주어진 거 외에도 혼자 이렇게 노는데 자기는 진짜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좋고 이렇게 또 잘 된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명 시절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찍 시작도 했었고 그리고 또 잘 버텼고 또 이렇게 좋은 시절이 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옛날 사탕 같은 후배지만 옛날 사탕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입속에 있는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갑자기 뭉클해지는데 두 분 너무 좋네요. 정말 퍼펙트 캠이네요. 괜찮았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훈훈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감독님께도 안 여쭤볼 수 없죠. 감독님, 이 두 분과 함께 한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사탕으로 받아야 되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받으시면 더 좋고 전 그러면 10전 대보탕. 10전 대보탕이요. 네. 예. 두 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되게 엄청 많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약 같은 선배님이라는 의미로
네. 듣기만 해도 저 때부터.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의 두 분의 조합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조진웅 씨의 키워드 만나보시죠. 분위기가 확 반전됩니다. 흥신흥왕, 연기 착붙, 케미 부자입니다. 정말 아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도 흥이 있으신데 그 촬영장에서 흥이 엄청나더라고요. 아니요, 저 흥이 없어요. 되게 숫기 없고 차분하고. 조진웅 씨가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니 선생님이라뇨 갑자기 아니, 저한테.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과연 그럴까요? 예, 진중하고 사람 무게 있고 네. 세상 진지하고. 예. 자, 여러분. 그 아까 보니까는 조진웅 씨가 그 캐릭터의 흥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만의 테마송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진웅 씨? 예, 그렇죠. 예. 그- 이 곡인가요? 예? 잠깐만요. 여기 나오니까. 연기. 자, 흥이. 잠깐만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정말? 중간에서 장수가 우리를 이제 됐다. 아유 두 분이 일어나니까 뭐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저기 인터뷰에서 좀 나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해봤어요. 편안. 예. 그게 이제 선배님도 그렇지만은 감독님도 굉장히 그 장을 이렇게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너무나도 재미나게 놀아봤던 캐릭터가 아닌가. 예.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니 근데 진짜 촬영 현장도 그렇고 이 그 연기라는 캐릭터 자체가 정말 살아있는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캐릭터 이후에서부터 제가 핸드폰을 계속 음악을 틀어놓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흥겨운 음악을 들어야지 그 업이 되잖아요. 텐션이 좀 올라가. 세상 진지한 사람이 항상 그렇게 진지하고 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제 연기로 분할 때는 항상 정말 그 음악을 틀지 않으면 그게 지금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막 틀고 다니면 핸드폰에 이제 라디오를 막 틀고 다니거든요. 라디오를 막 틀고 다니면 전 너무 좋아요. 흥이 나고. 근데 제 와이프가 무슨 보람의 공원 할아버지 같다고. 그거 제발 좀 틀고 다니지 말라고. 항상 음악을 크게 들고 다니고. 블루투스 제가 이 귀에 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틀어서. 들고 다니는데 연기 캐릭터 때문에 제가 음악을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업타운 펑크 그야말로 정말 펑크한 느낌의 조진웅 씨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 아까 그 인싸다 보니까 착붙이 이렇게 딱 붙는데 연기 착붙. 연기라는 그 캐릭터 착 달라붙는다. 굉장히 연기라는 캐릭터는 인싸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흥도 많고 그런 모습이 조진웅 씨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저는 저쪽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좀 뭐 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런 느낌은 없는데 연기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순수하니까 좋으면 좋은 거야 그냥 막 이러고 안 좋으면 싫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아주 단순한 화답이 가능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사실 객관적으로 다가가면 부담스러운 친구예요. 아유, 있죠. 정말 싫고 그런데 얘를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해하고 그렇죠.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부담스러워서 아예 그냥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왜냐면 사실 그동안 했던 조진웅 씨와의 연기 결과 달라요. 굉장히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캐릭터의 결과는 굉장히 다른 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라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된 데에는 아마 촬영장 분위기가 또 굉장히 자유로웠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가 케미 부자거든요. 뭐 두 분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정반대의 캐릭터예요. 장수와 연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미 부자를 만들어낼 정도면 이번에 두 분이 그 환장 케미를 완벽하게 표현해내지 않았나. 설경구 씨 어떠셨나요? 이게 뭐 케미를 뭐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은 것 같지 않았는데 뭐 금방 조진웅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뭐 조진웅 씨 때문에 많이 웃었고 현장에서 스태프들도 많이 웃었고
뭐 웃기는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 사람은 막 흥을 막 올려놓고 이제 시작을 하고 저는 이제 조금 다운 시켜놓고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 시작점부터도 이제 상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어느 중간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도 그 차분한 거와 좀 업돼 있는 상태인데 그 중간 정도에서 서로 만나는 것 같아요. 예. 상극 케미를 보여주시는데 또 두 분의 이 환장 케미, 상극 케미 외에도 조진웅 씨는 대공 역할의 진성규 씨와 또 케미를 만들어내시죠. 뭐 나이 차이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리고 실제로도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고요. 예. 진선교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뭐 선배로서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근데 저는 진선교 씨한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진선규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선함 엄청 선하죠. 예.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유연함은 모든 사람들 모든 연기를 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뭐 행복했던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너무 그러니까 보통 야 그 배우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착해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람 그 배우가 어때 그러면 착하지 뭐 연기는 그냥 사람이 좋아 별로 안 근데 그걸 넘어선 서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성규야 형이 보고 싶다.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자, 상극 케미에 이어 진성규 씨와 또 함께 해줄 절친 케미까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근데 사실 여기에 또 하나의 케미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 자체가 그냥 케미였다고 들었어요. 많은 스태프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퍼펙트맨의 스태프 한 분께서 현장에서 설경구 씨는 아빠 같았고 조진웅 씨는 엄마 같았다. 지금 감독님만 끄덕거리고 계시고 두 분은 이게 무슨 얘기 이러는데 제가 그 스텝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설경구 씨는 현장에서 늘 중심을 잡아주는 큰 어른이자 아빠 같은 존재였다. 칭찬과 따끔한 조언도 아끼지 않고 말해주셔서 많은 스태프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셨고, 조진웅 씨는 스태프들을 위해 맛집도 많이 소개해주고 회식도 열어주시고 먹을 것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엄마 같은 존재였다. 인정하십니까 이제는? 아니요, 저는 아빠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냥 현장에서 제가 받는 그대로 그냥 내뱉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친구처럼. 예. 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닌데 조진웅 씨는 엄마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또 엄마라고 하기 그러니까 아빠라고 한 것 같은데 조진웅 씨는 저는 숙소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거든요. 그 숙소에 처박혀서 아예 그냥 감금당한 상태로 있는데 조진웅 씨는 우리 스텝 분들이 이렇게 볼링 시합하면 또 거기 가서 또 상금도 걸어주고 그러면 선물도 좀, 네. 선물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볼링 시합이 애들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우리 스태프들이 이 상금이 꽤 셌어요. 제가 나중에 들어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이 상금을 서로가 막 노력하고. 근데 이제 상금을 또 어디 썼는지 요새는 스태프끼리 또 밴드가 있어가지고 어디 같이 썼는지 또 밴드에 또 그 스태프끼리 인증샷, 후기랑 인증샷을 올려가지고 또 나중에 보기도 했는데 그런 분위기를 잘 끌어줬어요 조진웅 씨가. 진짜 엄마처럼. 예. 아, 무슨 엄마예요 엄마는. 엄마들이 에이, 무슨 엄마요. 이렇게 다 살피면서 두 분이 정말 부모처럼 정말 행복한 현장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두 분의 케미 점수 아빠랑 엄마라고, 엄마랑 아빠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퍼펙트맨 그리고 우리 둘의 케미 점수는 몇 점이다. 하나, 둘, 셋. 100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감독님 진짜 네. 촬영하면서 계속 행복하셨겠어요. 이 케미에. 네. 그러니까 맞춘 것처럼.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빠 같은 면도 있었고 엄마 같은 면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설경구 선배님께서 엄마 같고 조진웅 선배님께서 아빠 같고. 아니요. 정말 재롱 많은 아들. 아들. 네. 전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엄마, 네. 여기가 엄마고 아들이고. 제가 그럼 지금 모자간인 거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술자리에 항상 보면은 항상 조진웅 선배님께서 설경구 선배님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훈훈하더라고요, 되게. 네. 아, 너무 좋았겠네요. 그 분위기 정말.
현장에 놀러 가고 싶을 정도로 그 분위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하셨죠? 엄청 기다렸어요. 갔어야 되는데 다음에 퍼펙트맨 속편 나오면 제가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무대 위에서 즐거운 이야기들 많이 나눴는데요. 영화에 대해서 궁금증 많아지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네, 중앙의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스무비의 성선혜 기자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랜만에 고학력자 상류층 캐릭터를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캐릭터 자체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 반경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나 표정, 목소리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현장이나 아니면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학력 변호사 그리고 로펌 대표인데 다행히 이렇게 막 변호하는 과정에 신은 많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표정이나 그런 걸 연기를 했는데 좀 답답한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냥 이 얼굴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굳이 다른 손발을 안 써도 되는, 그래서 더 뭐 편했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더 집중을 할 수는 있었던 것 같긴 하고 그래요. 준비 과정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 준비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제 의지대로 뭐 움직여질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어서 예, 상황에 그냥 맡겨야 되는 캐릭터여서.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를. 네, 중앙의 중앙입니다. 살짝 오른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라시아 김지원입니다. 네. 전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요즘 코미디 영화가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퍼펙트맨만의 좀 차별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펙트맨만의 차별점은 먼저 일단 이 훌륭하신 두 분의 그 코미디 호흡만으로도 큰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 다른 코미디들과는 달리 두 사람의 공감과 교감으로 흐르는 그 정서 속에서 나오는 진한 코미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타 영화들과는 좀 차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코미디라도 네. 또 이렇게 결이 다른 코미디인 네. 거죠? 네, 진함이 느껴지는. 네.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자, 제가 지금 안 계시면 저 뒤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입니다. 중앙의 왼쪽. 안녕하세요. 네. 네. 스포츠 뉴스의 황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조진웅 씨에게 질문할 건데요. 설경구 배우와 이제 작업하는 꿈을 이뤘는데 촬영하면서 이제 진가를 확인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이제 시나리오 집필하면서 주안점을 둔 부분이랑 이제 캐릭터 살리기 위해서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진웅 씨 정말 설경구 씨와 왜 이제야 만난다 싶을 정도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진가구나라고 느꼈던 때. 그러니까 보통 되게 롤 모델이다, 굉장히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만나면 뜨겁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랬는데 그 설경구 선배님하고 그냥 형님하고는 그냥 보자마자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팬심이 한 8알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안겼던 것 같아요. 그냥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 안에 막 들어가. 선배님. 아들 그냥, 맞아, 아들 맞아. 그냥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 놀다 보니까 영화가 끝났어요. 정말로. 정말 촬영장이 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행복했는데 형님 어떠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진웅 씨가 형님 그래서 확 왔을 때.
개인적으로 본 적은 이 영화 하면서 처음이었는데 글쎄 조진웅 씨는 그런 거리감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확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낯을 많이 가리시는 타입이라고 제가 듣고 되게 선배님께서 또 이렇게 또 격이 있으시고 제가 또 이런 게 많았는데 그냥 보자마자 그냥 들어가는. 그리고 그걸 또 안아주셨어요. 편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경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많은 후배님들 계시겠지만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연기는 굉장히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깜짝깜짝 놀랐어요. 한 호흡을 받아도 이렇게 해서 설경구구나. 예. 큰일 났네. 후배 조진웅이 알려주는 설경구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자, 감독님. 네. 네. 이번에 이 작품을 구상하시고 네. 쓰시면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고 이제 캐릭터 설정에 있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서로 다른 두 캐릭터가 동화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정서를 관객분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게끔 한번 적절히 조율하는 게 가장 제가 큰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캐릭터적인 부분은 아까 설경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고고함을 잃지 않는 그 멋진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좀 신경 썼던 것 같고요.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업적인 특성이 건달이잖아요. 이제. 그쵸. 그래서 일반 건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일단 연기라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좀 더 드러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거친 모습보다는 이 친구의 얘기를 관객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캐릭터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이번에는 중앙의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홀딩 이백 기자인데요. 네. 네. 설경구 배우님께 먼저 질문이 있는데 설경구 표 코미디 영화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어떤 코믹 연기를 기대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감독님께는 이제 김사랑 씨가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설경구 표 코믹 연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저는 코믹 연기를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웃기자고 작정하고 코미디로 처음부터 시작했던 영화는 아니고 조진욱 씨랑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치고받는 대사 속에서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대화에서 어떤 웃음이 있는 거지 어떤 코미디 장치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웃음을 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웃음인 것 같아요. 그걸 좀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광복절 특사는 코미디 영화. 예, 그거는 조금 과장된 몸짓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영화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장수를 일상에서 오는 그런 둘이 치고받는 대사에서 오는 그런 재미들이 저희 영화의 코미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사와 상황. 예. 자, 감독님 김사랑 씨 네. 캐스팅 과정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김사랑 배우님은 정말 선물같이 캐스팅된 경우인데요. 김사랑 씨 친동생이 있어요. 네. 남동생인데 네. 그분이 하루는 사무실에 놀러 와서 우리 퍼펙트맨 시나리오를 이렇게 읽더니 이거 우리 누나한테 줘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근데 제가 그때는 그 친구 누님이 김사랑 씨란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왜? 누님이 무슨 투자자니? 라고 했는데 아니요 김사랑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김사랑인데요 하길래 뻥치지 마 라고 했는데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도 않은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멋진 선배님들과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고 해서 난 며칠 만에 바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김사랑 씨 동생 덕분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김대희 씨. 그 남동생이 제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이렇게 또 연결을 감독님과는 어떤 사이세요? 그 동생분이. 제가 아는 그 배우의 예.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었어요. 남이네요, 그러면. 네. 놀러 와서. 예. 지금 들어보니까 남이네요. 예. 남인데 놀러 온 김에
네, 놀던 김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이 돼서 김사랑 씨까지 캐스팅해서 완벽한 퍼펙트한 캐스팅이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또 계십니까? 와, 오늘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네. 조진웅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또 실제 부산 출신이신데 좀 연기 캐릭터가 부산 사나이 캐릭터잖아요. 좀 예고편 보니 롯데 또 응원하는 장면도 있고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떠셨습니까? 예, 요즘에 자연치유를 얘기하면 가슴만 아프고요.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예.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 연기,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 연기가 쉬울 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사투리를 구사함의 어려움은 좀 덜하다 해서 연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산 사투리를 한다고 해서 다른 배우들도 나름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로 그 사투리가 용이하긴 하지만 그걸 이용함에 있어서 캐릭터에 녹여드는 거는 똑같은 캐릭터 분석과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연기는 오히려 흥이 훨씬 더 중요했었고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오브제로 사용하는 지점이 훨씬 더 많았고요. 자연초 화이팅. 마지막까지 부산 사랑 가득 담아서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자,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고 많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앞두고 끝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소중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 중에 연기와 장수가 그랬듯 관객분들과 같이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웅 씨. 예, 진한 인간애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오십시오. 그리고 아주 향긋한 인간대를 맡고 싶으시다. 그럼 오십시오. 그리고 아주 독특하고 재미나고 유쾌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럼 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것이 다 한 번에 풀릴 것 같습니다.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경구 씨. 예, 오늘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또 살짝 선선해지면 언론 시사회 때 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십시오. 언론 시사회 때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모실게요.